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브라이언 아서라는 분이 2004년에 정리한 기술혁명을 통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1혁명인 산업혁명부터 철도혁명, 중공업혁명을 거쳐 제4혁명인 제조업혁명까지 석탄, 증기에서 석유, 전기의 시대로 발전하는 거죠. 자, 이 제4혁명 이후에 제5의 혁명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정보혁명입니다. 정보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컴퓨터겠죠. 그런데 이 정보혁명의 시작이 1970년부터로 되어 있죠. 뒤에서 하겠지만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194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정보혁명의 시작을 1970년으로 했을까요? 최초의 컴퓨터는 1940년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컴퓨터는 주로 인구조사나 일기예보, 우주개발 등에만 쓰이는 아주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국가에 몇 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인들의 생활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즉 인간들의 생활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그냥 큰 기계일 뿐이었던 거죠. 컴퓨터가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개인용 컴퓨터, 즉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불리는 PC의 등장으로부터입니다. 이러한 PC가 만들어져 보급된 것이 바로 1970년대이므로 정보혁명은 197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혁명은 다시 좀 세부적인 몇 가지 혁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혁명의 시작은 PC혁명입니다. 1975년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때부터로 잡았죠. 약 10년간이 PC혁명 시대입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이 4장의 사진이 대표적인 PC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75년에 나온 알테어 8800이라는 기계인데요. 사실은 이 사진에서 우리가 이걸 컴퓨터라고 인지하기는 좀 어렵죠. 뭐 앰프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셋탑박스처럼 생긴 그런 기계가 최초의 PC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이제 최초의 PC라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이 바로 그 애플 2, 1976년에 20대 초반의 스티브 잡스라는 청년이 스티브 워즈니악과 같이 만든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물론 애플 1도 있었는데요. 애플 1은 몇 대 안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애플 2라는 컴퓨터를 이제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이 컴퓨터는 마치 TV를 사듯 사람들이 가전제품처럼 구매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활용했던 거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아무도 컴퓨터가 일반인들에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젊은 나이에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많은 미국인들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모두 다 쓰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라이프니츠처럼 그냥 꿈꾸고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 기계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스티브 잡스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2의 모양을 보면요. 사실 지금의 컴퓨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의 모습을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사진은 IBM이라는 회사가 만든 IBM PC입니다. IBM은 그 당시에 엄청난 컴퓨터 회사였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컴퓨터는 거대한 크기에 국가에 몇 대만 있으면 되는 그런 기계라고 했죠. 그 이후에 이제 회사들이 컴퓨터를 사게 됩니다. 역시 회사에 한두 대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도 큰 회사들만. 그런 판매를 주로 하던 회사가 IBM이었는데 갑자기 젊은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친구들이 만든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애플 2라는 컴퓨터를 내놨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IBM이 이제 IBM PC라는 것을 5년 뒤에 출시합니다. 그리고 1984년에 다시 스티브 잡스는 매cintosh라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데요. 매cintosh에 와서는 이 모양은 정말로 지금의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지금 내놓는다 해도 아주 예쁜 그런 모양의 컴퓨터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얼마나 큰 인기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IBM PC하고 매cintosh 중에 사업적으로 정말 성공한 것은 IBM PC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플 컴퓨터는 또는 매cintosh도 역시 애플 컴퓨터에서 만든 건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컴퓨터들을 오직 애플 컴퓨터에서만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IBM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는 도저히 애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 PC의 그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어떤 부품을 쓰면 되는지를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IBM PC와 같은 성능을 내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메모리는 뭐 이런 사이즈의 메모리를 사면 돼. 뭐 삼성에서 사도 좋고 하이닉스에서 사도 좋아. 모니터는 이런 사양이면 돼. LG에서 사도 좋고 삼성에서 사도 좋아.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구조를 공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매cintosh는 미국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전 세계 시장은 IBM PC가 석권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IBM PC가 전 세계에 깔리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빌 게이츠입니다. 자, 이제 PC 혁명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의 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1985년부터 약 10년간 무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집니다. 왜? 퍼스널 컴퓨터가 전 세계에 깔리게 되니까 사실은 컴퓨터 그 자체는 그냥 기계 덩어리일 뿐이죠. 여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리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계산 기능이 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할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숫자를 회계를 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거죠. 또 글을 쓸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글을 읽을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컴퓨터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IBM은 좀 급하게 애플을 추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좀 만들나 하고 유명한 그런 젊은 대학을 중퇴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막 만들고 있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IBM은 빌 게이츠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그때 만든 것이 바로 도스라는 겁니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IBM PC에 거의 뭐 생명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죠. IBM PC가 전 세계에 깔렸지만 소프트웨어는 오직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MS 도스를 써야만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위대한 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던 시절에 소프트웨어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만 해도 컴퓨터 사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끼워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하드웨어를 파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모두 넣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시기였죠.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파는 사람은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랑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빌 게이츠가 끝까지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다. 이 소프트웨어 가치를 매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했어요. 빌 게이츠가 너무 돈만 밝힌다. 그런데 지금 어, 역사가 흐른 후에 평가는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그렇게 소프트웨어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될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명은 드디어 인터넷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어, 뒤에서 사실은 이 인터넷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울 것이므로 일단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망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이 혁명의 수준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90년대이죠. 이를 통해서 전 세계는 급속히 연결되기 시작했고 사회와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회사 로고가 이 인터넷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회사들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브라우저는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인데 그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모두 다 명령어를 쳐넣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한 브라우저의 시대를 열어준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했다는 거죠. 야후, 지금은 이제 뭐 좀 구글에 밀려서 완전히 뒤안길에 있지만 인터넷이 처음 시작되던 시절을 대표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야후. 그다음 이베이. 네, 인터넷이라는 그런 연결을 통해서 상거래에 완전히 혁신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베이, 즉 인터넷을 통한 거래입니다. 옥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베이를 시작으로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아마존. 뭐 지금의 아마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만 초기의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서점. 이러한 그 뭐 여기에 몇 가지 기업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인터넷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터넷의 개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혁명을 검색 소셜 혁명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죠. 이때를 대표하는 뭐 기업은 당연히 구글입니다. 그리고 뭐 애플이 다시 나온 이유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네. 검색, 소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혁명의 거의 정점으로 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 혁명에 이은 연속적인 삶의 변화. 이것이 이제 그 대단히 큰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검색과 소셜을 통한 디지털 라이프. 비로소 이제 제가 이 전체 오버뷰에 또는 이 과목의 제목으로 만들었던 디지털 라이프라는 것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회사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이러한 디지털 라이프를 선도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기계를 뒤에서 설명할 기계들을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바꿔놓고 음반이나 출판 산업 자체를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혁명이 바로 모바일 혁명입니다. 2007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7년은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출시한 시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던 사진이죠. 아이폰을 발표한 이후 2년 후에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라는 제품을 또 발표합니다. 네, 태블릿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이전에 또 태블릿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태블릿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스티브 잡스의 즉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라이프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디지털 라이프 시대에 어떤 기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고민을 했다는 거죠. 네. 특히 또 이 아이패드는 인문학과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발표할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교차로 사인을 화면에 띄웠어요. 테크놀로지, 리버럴 아츠. 리버럴 아츠가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차되는 거죠.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아이패드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정보혁명의 핵심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제 컴퓨터는 거대한 기계라는 얘기도 했고 그 기계가 점점 작아져서 인간의 책상 위에 누구나 다 올려놓게 되는 그런 기계까지 발전을 하는데요. 도대체 컴퓨터란 무엇일까요? 계산하는 기계. 맞습니다. 뭔가를 계산해주는 기계죠. 우리가 맨 앞에서 얘기했던 라이프니츠의 꿈, 인간의 이성을 계산으로 환원하고 그 환원된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 결국 컴퓨터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계산하는 기계입니다. 우리말 중에 계산의 발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산의 발달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자기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고 하죠.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산에 밝다는 것은 단순히 수학 계산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따라서 컴퓨터란 수학적 계산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하는 어떤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산들을 굉장히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계산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